수많은 물건들 속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빨대와 비닐봉지 하나,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썩지 않는 아픔이 되어 우리의 푸른 지구를 조금씩 힘들게 하네요. 잠깐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까? 유행을 따라 쉽게 사고 버리는 마음보다 오래도록 함께할 소중함을 골라보는 게 진짜 멋지죠. 이조 수익년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장바구니 하나, 텀블러 속에 담긴 작은 마음들이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기적이 될 거예요. 마트 갈 때 챙긴 가방, 일회용 컵 대신 내 컵,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환경을 지키는 약속. 오늘 우리가 아낀 종이 한 장과 플라스틱 컵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푸른 숲과 바다를 선물해요.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소중한 가치들, 작가는 글을 쓰고 설계자는 내일을 그리듯 우리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창조적인 주인공, 꿈꾸는 현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요. 20년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장바구니 하나, 텀블러 속에 담긴 작은 마음들이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기적이 될 거예요. 실천하는 오늘이 모여 더 건강해질 우리 지구, 편리함보다 소중한 마음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숲이 됩니다. Zero waste for our earth, zero waste for our earth, Zero waste for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가 있는데 이게 겉보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어찌 보면 좀 선언적으로 들리는 환경 운동에 대한 사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느 작가가 동네 탁구리그에 참가해서 겪은 아주 소소한 개인의 경험담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지구적 차원의 원칙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비 오는 아침의 탁구장, 뭐랄까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니까요. 네,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언뜻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탐색 목표입니다. 땀 흘리면서 즐기는 평범한 취미 활동이 어떻게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쓰레기선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켓을 든 손으로 무심코 집어든 종이컵 하나가 우리 삶의 습관과 지구의 미래에 대해 어떤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지 오늘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탁구장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이야기의 시작이 꽤 생생해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올탁 리그라는 2인 단체 탁구 시합날 아침이거든요. 네. 밤새 비가 엄청 세차게 내려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서 깼다고 하죠. 찌뿌둥한 아침이었겠네요. 네. 그럼 몸을 이끌고 아내가 차려준 초밥이랑 콩나물국으로 아침을 먹는 아주 일상적인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탁구장에 도착했을 때 묘사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빗줄기는 이제 좀 보슬비로 바뀌었고 탁구장 안은 벌써부터 열기로 막 가득 차 있죠. 맞아요. 선수들 기합 소리, 탁구공이 경쾌하게 오가는 소리. 그리고 그 특유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 작가가 몸을 풀자마자 금세 이마에 땀이 맺히는 장면에서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랑 약간의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네, 정말 딱 건강한 취미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승리를 위해 그리고 또 즐거움을 위해 모인 그런 순수한 공간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작가가 아주 작은 균열 같은 걸 발견합니다. 그 공지 장면이요? 네, 맞아요. 경기 진행자가 참가자들한테 마이크로 공지를 하는데요.
정수기업회 일회용 컵은 한 사람당 3번씩 재사용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시죠. 지구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좋은 취지잖아요. 그렇죠. 좋은 뜻이죠.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되게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역설적이라뇨? 애초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공지잖아요. 아, 그렇네요. 결국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순간인 거죠. 맞아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이미 깔려 있는 거네요. 작가도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의 눈에 들어온 풍경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 쓰레기통. 네, 정수기업 쓰레기통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컵더미. 이걸 보고 작가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아까움을 넘어서서 일종의 지적인 충격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작은 탁구장의 컵더미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있다는 그 한반도 면적의 쓰레기 섬을 떠올리는 그 비약. 맞아요. 이게 바로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이 어떻게 거대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연결고리죠. 이대로 괜찮은가? 네, 그 질문이 작가의 머릿속에서 이제 떠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질문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한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탐구로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대체 내가 쓴 이 종이컵이 뭐길래 하고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일회용 종이컵에 좀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코팅 이야기죠? 네, 겉보기엔 그냥 종이인데 안쪽이 폴리에틸렌, 즉 P라는 얇은 플라스틱 막으로 코팅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죠. 그냥 종이인 줄 알고 재활용함에 넣었지만 실제로는 이 플라스틱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코팅이 뜨거운 물과 만났을 때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자료에 인용된 인도의 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85도에서 90도 사이에 뜨거운 물 100ml를 종이컵에 붓고 15분간 뒀더니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몇 개나 나왔다고요? 무려 평균 25,000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25,000개요? 네. 뿐만 아니라 아연, 납, 크롬 같은 중금속 이온까지 함께요. 와, 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플라스틱 조각 25,000개가 떠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이 숫자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게 뭐 최악의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쓰는 모든 종이컵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일까요? 연구는 특정 제품군을 대상으로 했겠지만 폴리에틸렌 코팅이라는 제조 방식 자체가 같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더 나아가서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요? 미세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컵 하나에서 최대 수십억 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죠. 수십억 개요? 네, 이건 입자가 너무 작아서 우리 몸속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세포까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은 훨씬 크다고 분석합니다. 아, 듣고 보니 정신이 좀 아득해지네요. 이게 비단 종이컵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작가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탁구장에서 시작된 고민이 우리 생활 전반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인공 눈물 용기. 아, 네. 저도 정말 자주 쓰는데 뚜껑을 비틀었다는 그 짧은 순간에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생겨서 안약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요. 배달 음식 용기는 더 직접적이죠. 특히 뜨거운 국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담을 때 플라스틱의 화학 성분이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 플라스틱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캔 음료조차 완벽한 대안은 아니에요. 세상에, 캔 음료까지요. 저는 왠지 플라스틱 병보다는 캔이 더 낫다고 막연히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음료가 금속에 직접 닿아서 부식되는 걸 막으려고 캔 내부에 코팅을 하는데 여기에 비스페놀 A, 즉 BPA라는 물질이 종종 사용되거든요. 아, 들어봤어요. 환경호르몬. 네,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지목되는 물질이죠. 결국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일회용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 깨달음의 순간에 이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또 다른 자료,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사설과 정확하게 맞물리게 됩니다. 아, 작가가 산더미 같은 컵더미 앞에서 고민 끝에 내놓은 해결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주 단순한 거였죠. 네, 기억나죠. 각자 개인 컵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작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핵심 철학에 도달한 거예요. 아하. 사람들은 보통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거나 재활용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설에서 강조하듯이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로 웨이스트의 본질은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것에 있어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거죠. 아, 그러네요. 쓰레기통 앞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통으로 갈 걸 만들지 않는다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군요. 맞습니다. 작가가 인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이 지점에서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네, 그 문장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대단하고 영웅적인 행동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사설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도 전부 이 습관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돼요. 5R 원칙 같은 거요? 네. 불필요한 건 거절하기, 소비 줄이기, 반복 사용하기, 재활용하기, 그리고 썩히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거절하기라는 거죠. 마트에 갔을 때 비닐봉지를 거절하고 장바구니를 내미는 것. 그렇죠.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전부 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에 스며드는 작은 습관의 변화네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왜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네. 그 작은 습관 하나 바꾸기가 이렇게 힘들까? 작가 역시 회론수가 30명도 안 되는 작은 탁구리그에서조차 일회용 컵 하나 줄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자문하거든요. 저도 고백하자면 집에 예쁜 텀블러가 서너 개는 있는데 막상 외출할 때 깜빡하고 그냥 나갈 때가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결국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변화는 결국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두 자료 모두 암시하고 있어요. 아,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 네. 텀블러를 매일 챙기고 씻고 들고 다니는 아주 약간의 불편함, 장바구니를 차에 미리 챙겨두어야 하는 작은 수고로움, 그 사소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만 비로소 습관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편리함이라는 아주 강력한 관성을 이겨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작가가 자신의 탁구 경기를 어떻게 돌아보는지도 흥미로워요. 네, 다시 탁구장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그는 결국 본선 2차전에서 패배했다고 담담하게 밝힙니다. 그렇죠. 하지만 글의 분위기를 보면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네, 작가는 오히려 패배를 통해서 탁구의 본질을 배웠다고 말하죠. 상대의 강한 공격을 죽여서 받아내는 수비 기술인 커트랑 커트. 네, 그리고 내가 먼저 공격하는 기술인 드라이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멋진 경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이게 마치 지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같다는 통찰로 이어지는 거죠. 아하. 무조건적인 개발과 소비, 즉 드라이브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커트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탁구 기술에 빗댄 비유가 아주 절묘하네요. 결국 그에게 그날의 탁구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서 자신이 앞으로 지구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성찰의 자리가 되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진정한 승리는 점수판의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끝에서 작가가 인용한 인디언 격언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에 깊이와 무게를 더해줍니다. 아, 그 마지막 문장이요? 네. 세상은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이 문장을 곱씹어보면 우리가 텀블러를 쓰는 그 작은 불편함이 단지 나 개인의 도덕적 만족이나 건강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에 대한 책임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세대 간의 약속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혹은 더 나은 상태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하죠. 작은 탁구장에서 시작된 고민이 인류의 집단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주제까지 확장되는 순간이네요. 네. 오늘 우리는 한 아마추어 탁구 선수의 시선을 따라서 탁구장에서 시작해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을 거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일회용 컵이라는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소비 습관, 건강 문제, 그리고 지구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담론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작가는 탁구의 커트와 드라이브처럼 강약 조절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장바구니 사용하기, 개인 컵 챙기기 같은 개인의 작은 실천이 가진 힘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거대한 산업 시스템이 매일같이 뿜어내는 환경 오염 앞에서 나 혼자 텀블러 쓰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무력감 말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자료들은 이 지점에 대해서는 깊이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온 이 세상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개인의 습관이라는 작지만 꾸준한 힘과 더 큰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까요? 매일 무심코 사고 버리는 수많은 물건들 속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빨대와 비닐봉지 하나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썩지 않는 아픔이 되어 우리의 푸른 지구를 조금씩 힘들게 하네요. 잠깐만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일까? 유행을 따라 쉽게 사고 버리는 마음보다 오래도록 함께할 소중함을 골라보는 게 진짜 멋지죠. 2초전년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장바구니 하나 텀블러 속에 담긴 작은 마음들이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기적이 될 거예요. 마트 갈 때 챙긴 가방 일회용 컵 대신 내 컵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환경을 지키는 약속. 오늘 우리가 아낀 종이 한 장과 플라스틱 컵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푸른 숲과 바다를 선물해요.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소중한 가치들. 작가는 글을 쓰고 설계자는 내일을 그리듯 우리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창조적인 주인공 꿈꾸는 현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요. 불친천한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장바구니 하나 텀블러 속에 담긴 작은 마음들이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기적이 될 거예요. 불친천한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부르는 노래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장바구니 하나 텀블러 속에 담긴 작은 마음들이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 기적이 될 거예요. 실천하는 오늘이 모여 더 건강해질 우리 지구 편리함보다 소중한 마음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숲